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제1회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부회의는 우리 시 대표 유튜브인 전남 광주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국민 의례 같은 거 안 합니까? 네, 첫 간부회의 때 해서 이번에는 그 논의 안건에 좀 집중하고자 그렇습니까? 제의를 하였습니다. 예, 간부회의 때마다 하는 건 아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직속 기관장님들까지 모시고 또 사업소장님까지 함께 모시고 하는 이른바 첫 확대 간부회의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를 짐작하시죠? 시장 일을 맡았는데 직원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사무실을 사실은 쭉 돌아야 되는데 아직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는 게 처음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을 맡으면 맨 먼저 우리 구성원들과 인사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조그만 이 기초지자체장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했거든요. 사무실을 쭉 돌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출근길에 아침에 그냥 인사라도 해보려고 한 2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느낌을 갖고 있냐면 아이고 이게 광역단위 2개를 통합해 놓으니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물며 적지 않은 일들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 지역사회, 특히 저희 특별시의 미래를 정말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2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고 또 하나는 통합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도 엄청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조직 개편이 늦냐, 왜 이렇게 공항 이전 문제가 빨리빨리 안 풀리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빠르면 아마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할 겁니다.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메인 팹을 건설하는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지만, 그렇지만 또 트랙이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른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왜 한 달여가 다 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느냐가 아닌데, 저는 초안이 지금 거의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정도 속도로 되는 것이 저는 신기하다 싶을 만큼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전개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정확한 그 노선이랄까 이런 정립이 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실무 지원 체계를 잘 갖춰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속도전을 뒷받침하는, 어쩌면 속도전보다 더 빠른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단순히 저희 지역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그리고 저희 지역으로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그런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이 산업 생태계,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 안착시킬까를 두고 하여튼 총력 질주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원단 꾸려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빈틈없이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도 아시는 것처럼 통합이 아무리 통합했다 해도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통합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으면 통합을 실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가 복지 분야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밖에도 몇 가지 좀 살필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평소에 지금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 가져야 될, 저는 그냥 뭐 공직자의 자세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음가짐 정도를,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 정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돼도 공직은 매우 특별한 직업입니다. 공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그리고 이 공무에 종사하는 거는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는, 특별히 공직자들이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공인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혹은 뭐 공공마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적 마인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 지위, 이를테면 권한,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시민들로부터, 직업 공무원들은 되게 나는 한번 시험 치고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통제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민들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위와 역할과 권한도 다 내 개인 것이 아니다, 그건 주권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 마인드를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인의식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작게는 한 개인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비롯해서, 크게 가면 나라의 전체적인 운명을 엉뚱하게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지난 역사에서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인의식이고요.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역사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다음에 내 후배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서 늘
평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지나갔는지를 저희 뒤에 오는 후배들이 다 보고 배우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역사적인 이 위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 5, 6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제가 요구했던, 공직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했던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공직 조직에 오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실 때 저 같은 마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특별시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출직들은 조금 그런 점에서 늘 시민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드린 말씀, 두 번째 드린 말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그냥 이 조직에 시험 쳐서 들어와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고용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특별시장이라고 와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중심은 당연히 시민들, 주권자들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주권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리면, 두 가지 말씀만 드리는데 욕심을 좀 더 부리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보통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확대 간부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첫 확대 간부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 압도적 성장의 기회, 그 다음에 통합의 체감, 이런 것들을 놓고 과제를 몇 가지 지금 준비하셨을 텐데요. 서로 의논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같이 마련해 갔으면 싶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중단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타장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님 주제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준비를 몇 분이 하셨나요? 네 분이 했습니까? 사회복지제도 통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 방안, 균형발급장기금 운영 방안,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방안, 이렇게 네 건입니까? 예. 자,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남, 광주가 각각 가지고 있던 복지 제도를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가 보죠?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이걸 하시게 돼 있나요? 네, 복지정책관 박정환입니다. 박정환 복지정책관님. 네네. 예. 너무 길지 않게,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지, 네네. 토론을 해야 될지 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 박정환 복지정책관님.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통합 진단 및
정립 방안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는 양 지역의 복지정책 차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 불이익이 없이 통합의 체감도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잠깐만요. 마련하는데 시각 자료가 있나요? 없습니까? 그럼 뭘 보고 우리는 이거를 합니까? 자료로? 그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돌렸어요? 현황 건은 네, 모든 참석자분들께 배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요즘 이렇게 회의하는데 없는데 이 종이를 전부 다 이렇게 써서 돌린단 말씀이세요? 예? 예. 여기 다 돼 있잖아요, 디지털로. 여기서 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복사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씀이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이걸 보고 네, 계속하십시오. 네, 시민 불이익 없이 통합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진단은 국가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요건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자치조례 또는 전남 광주가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분담률 문제는 이번 단계에서는 제외하였고 향후 통합 실행 과정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복지 여건은 광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보장 수요가 큰 지역이고 반면 전남은 노인인구, 등록장애인, 출산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사회서비스 수요가 큰 지역으로 판단되어 지역적 수요 특성을 반영한 통합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판단한 주요 쟁점 사업의 통합 진단 결과입니다. 자체 검토한 결과 주요 쟁점 사업은 총 52개 사업으로 정리되었고 그중에 37건은 복지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고 판단을 했으며 12건은 이견을 위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3건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이 페이지 먼저 복지 단일화 필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가 52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37, 12, 3 네, 그렇습니다. 이걸 더하면 네, 그렇습니다. 개가 없는데 개라고 표현해 주셨네. 이걸 더하면 그러니까 복지 단일화가 필요한 게 37건.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요. 37개 중에서 예를 들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는 없습니까? 리스트는 여기 자료에 놓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하는 자리니까 리스트 말씀드리면 뭐 통합돌봄이나 복지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네네 전체적으로 복지 제도 혹은 복지 서비스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대략으로 보면 대략 몇 종류나 전남북을 아니 광주 전남 광주를 합해놓고 보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개별 사업으로 보면 전남이 420개 정도 넘고요. 420개, 광주는 한 350개 정도 됩니다. 350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쟁점 사업이라는 것은 이 770개 중에 770가지 복지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복지 서비스가. 근데 그 중에 쟁점 사업이라는 거는 이 중에 그냥 어디서나 있어서 그냥 루틴하게 가면 되는 게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조정을 하거나 네네 뭐 삭제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개편을 해야 될 게 52가지란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검토한 내용이 그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52개 정도가 쟁점 사업인데 네, 최소한 그 리스트는 갖고는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제시를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7가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하고 전남하고 차이를 갭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런 차이가 겁니다. 있다? 동일한 내용인데?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37개 복지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일정 부분은 어떤 사업은 광주에만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거는 전남에만 있는 사업이 있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4번에 뭐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광주는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하는 데서 65세 기초 수급자만 하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65세 기초 수급자에다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이를 없애는 거 그리고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를 들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는데 광주식이 있고 전남식이 있다.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대상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지원 사업 이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현재 광주가 35명 정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전남이 1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견으로 인한 추가 협의 필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조정처럼 광주하고 전남이 논의를 했는데 그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그 대목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부분은 예. 전남 쪽에서는 그 광주 인근의 시군에게 같은 광주 시민하고 구 광주 시민하고 똑같은 사용료를 요구하고 광주시 쪽의 입장에서는 구 광주 쪽에서는 영락공원이 이제 왜냐하면 전남의 6개 시군에도 화장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에서는 없는 시군에서는 별도 화장 사용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 시민하고 또 구 광주 시민하고 똑같이 전남에게 오픈한다면 너무 많은 인원이 그리 몰릴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분산돼서 활용이 돼야지 한 곳에만 집중되면 오히려 또 다른 또 그러니까 영락공원을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광주 쪽이고 전남 쪽은 이제 영락공원을 갖다가 전남 도민에게 모두 제가 오픈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초점은 네, 그 지금 서로 이견이 있다. 이견의 주체가 없는데 이견의 주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견의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그 쪽하고 전남 쪽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지난 시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통합을 앞둔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지자체입니까? 두 개의 지자체입니까? 전남과 광주가 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남 공무원 입장이 있고 광주 공무원 입장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각을 봤을 때 영락공원 운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락공원은 기존에 광주 광역시에서 아니요, 운영을 그 말이 했고 아니고 광주광역시 옛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던 시설과 네네 옛 전남도가 운영하던 시설이 있어요. 네네. 같은 종류의 시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미 통합특별시의 시설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네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특히 법적인 근거까지 있어가지고 더더욱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전남 공무원이니 광주 공무원이니 하는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남의 시설, 옛 전남의 시설인데 옛 광주시민이 쓸 수 있으면 빨리 쓸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옛 광주시의 시설인데 전남 시민이 쓸 수 있으면 빨리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건 그러니까 조정의 영역이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네. 접근할 때 아예 전제를 달리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광주와 전남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통합이 4년 재임기 내내 가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후유증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이것을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버려줘야 됩니다. 네네. 자, 시장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전남 것은 사실은 광역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광역에서 했고 제가 지금 그 남시군에서 말씀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해요. 광역시 했던 거는 그냥 통합이 되면 그건 전체 광역 시민의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네네. 전남도에서 했던 광주시에서 했던 옛 광주시 옛 전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군 거는 달라요. 근데 이 시군 거는 사용 조건이나 기준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광역 단위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 혹은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룰이 있겠죠. 그 룰하고 이제 광역과 기초 단위 간에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할 문제죠.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줘야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이거는 조정을 해내야 될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견의 주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견의 주체는 우리 다 똑같이. 네. 그래서 내부에 조정을 해가야 될 문제다. 자, 이런 게 이견으로 인한 추가 협의 필요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 단일화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 같은 내용인데. 지금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견이 있는 것들은 향후 조금씩 조정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견 사업들을 지금 그러니까 같은 제시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도 서로 기준이나 조건이 달라서 하나로 하려는 거고 네네. 이 여기 지금 이견이라고 했는데 이견으로 인한 추가 협의 이런 말은 우리 내부에서는 안 맞는 말인데 이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조정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1번, 2번 같은 말이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 앞쪽에 있는 거는 돈만 있으면 넓히는데 이제 뭐 다 동의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그 3쪽에 있는 거는 돈이 있어도 서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용료 문제다 그러면 그게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지. 이게 시군이 실제로 장사를 지내게 되면 22개 시군이 뭐 그러면은 이제 전남권 22개 시군이 뭐 돌아가지고 이 사장장이 있는 시군하고 아닌 분하고 사용하고 광주 것도 광주 시민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장하고 전남에서 와서 사용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 문제죠. 사실은. 예, 시장님 저는 본부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조정해 나갈 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는 이견이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산 지원 현황을 좀 거기는 좀 이견이 없습니다. 우선은 예, 좀 나눴습니다. 예. 다 이견이 있고 다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단일화 해가는 게 지금 통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가 제가 영판 궁금한 거예요. 자, 복지의 내용을 가지고 범주화한 건지 예산 문제 때문에 범주화를 이렇게 한 건지 이 둘 다 같은 내용인데 자, 그래서 지금 770까지나 있는데 양쪽에 저는 52개밖에 이게 쟁점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예, 시장님 이렇습니다. 복지 업무는 95%가 국가 매칭 사업이 되고 한 5% 정도는 자체 이제 기존 광주구 광주시 구도 좀 자체 사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가 지금 여쭙는 건 문제제기 하는 건 이렇게 이견을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것 때문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의 차이잖아요. 이 기준의 차이를 어떻게 통일시켜 나갈까? 이게 지금 이 복지 서비스의 통합의 큰 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영역이나 이런 성격이 있고 그 범주가 이 구분한 범주가 이견으로 인한 추가 협의, 복지 단일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나? 혹은 전체 진짜 52개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일단 그 중요한 것만 추린 거고요, 시장님. 추가적인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 차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주하고 전남이 똑같은 복지 수준을 맞추는 게 맞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이견 부분에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복지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견으로 인한 추가 협의 이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은 조건을 똑같이 해서 같이 지급하면 돼. 이런 복지 서비스 영역이 있고 어떤 거는 조건이 다른데 이걸 조정을 다시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출생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전남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합특별법의 취지에 따르자면 정신에 따르자면 상향 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전남도에 적용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다 옛 광주시까지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지급 방식에 대해서나 이 제도 자체를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개편해야 돼. 이거는 기준만 합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이 쟁점 사업들을 분류를 해줘야지 지금처럼 같은 말을 다 조정 필요하다. 다 조정 필요하죠. 근데 조정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줘야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양쪽에 한 분은 복지본부장 한 분은 복지정책관으로 돼 있는데 둘이 같이 제가 여기 취임하면서 바로 말씀드렸는데 빨리 같은 분야가 같이 만나서 이른바 옛날로 하자면 뭐 협동 직무를 합니까? 합동 직무를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복지 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려고 오늘 이게 주제가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파악조차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갖는 거예요. 어때요? 다 됐어요? 770까지 쫙 놓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서 이건 조정을 해가보자. 이건 기준을 바꿔보자. 이거는 편성 범위를 좀 달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됐나요? 일단 저희는 사실 그 봄부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지 관련돼서 광주하고 전남의 차이가 뭔가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좀 논의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네네. 그 개요를 알려주셔야 되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세 번째 자치구 이양 필요 사업. 네네. 요거는 따로 좀 해서 네. 기본적으로 특별법에서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대로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식을 채용을 해서 이거는 자치구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C구군을 다 얘기하겠죠? C구군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자치단체 이양 사업. 네. 이거 선정을 쭉 해서 이거는 왜 이렇다. 자, 요 얘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770개를 쫙 놓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류를 하고 그거를 지금 한 달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략 옛 광주시와 옛 전남도의 복지 업무 종사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예, 시장님 지금 저희가 국장님 말씀했듯이 쭉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빠른 가능하다고 시일이 봅니다. 언젠데요? 한 15일 주시면 저희가 보름. 예. 그러면 그때는 오늘처럼이 아니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서 770개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분류는 이렇게 돼 있고 접근 방법은 이렇게 다르고 이걸 다 정리를 한번 해서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이런 이유로 자치시군구로 이양하는 게 맞겠다. 근데 그것도 사전에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구군에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테면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해야 하는 그런 근거나 제도가 없이 다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게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군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보내? 그리고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과 예산을 같이 보내줘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합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그 논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은 이 복지제도 통합은 진단도 다시 좀 하시고 정립한다고 그러셨는데 통합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도 좀 하셔서 2주 뒤에 다음 확대간부회의 그러니까 그럼 한 달 뒤인가요? 네. 예,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대략 조직 개편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할 때 연구원이랑 같이 하세요. 연구원이랑. 예. 예, 시장님 인구청년 예, 이민국장인데요. 예. 지금 복지 정책이라고는 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출생 기본소득이나 청년 문화복지나 복지 정책의 범주에 있는 것 포함이 안 됐고 이야기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 간에 지금 복지 성격이 강한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의 영역인데 다른 국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네. 있다 이거죠. 시장님, 그건 저희 통합 추진단에 총괄 해가지고 전부 리스트업해서 그렇죠. 별도로 정리하고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통합 추진단이 그 전에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7월 1일까지는 행정통합 출범 자체에 이제 모든 이제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랬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실제로 이제 정책 내용을 통합이라든가 여러 갖춰가야 가지 되는 예, 그런 통합 과제를 새롭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예.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챙겨서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자 어쨌든 복지 영역은 아마 단번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울 거예요. 예산이 다 확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목표로 그리고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현황하고 우리 현재 상황하고 잘 조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좀 잘하고 설계도 아주 잘 정리해서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문화본부에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종이로 합니까? 예, 그거 같이 있습니다. 예.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아시아문화교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주도 균형발전 전략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조 3천억 원이며 문체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국가는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활성화를, 광주시는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입니다. 문화전당 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시각미디어 문화권 등 권역별 핵심 거점을 조성해서 문화적 흐름의 연계 확산을 위한 문화권별 특화 공간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ACC 주변의 사업을 집중해서 동명동과 양림동, 전인빌딩 245, 대인예술시장 등이 광주의 대표 문화 거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GI 센터와 CCC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고 AI 기반 문화 융복합 콘텐츠 제작,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국내 최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된 이후 첨단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 창 제작 거점인 지맵을 조성하는 등 미디어아트 특화고시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비엔날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AI 라키비움 구축, 비엔날레 아카데미 운영, 신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해서 중해공원 일대를 시각 미디어 문화권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한계입니다. 그동안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 참여와 정책 협력 체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ACC가 핵심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지만 도시 전역의 문화 생태계로 연결 확산하는 플랫폼 기능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책 사업임에도 지방비 50% 매칭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국비 투입률도 약 32%에 머물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 문화권별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화권 간 연계와 ACC 중심의 도시 확산, 국제문화 교류 시너지 창출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 참여 확대, ACC와 문화 거점 간 연계 강화,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 마련, 문화권 간 융합과 국제 교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체계를 개선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3.0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계획 수립 체계를 행정 중심에서 시민 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민과 예술인, 문화 기획자 등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문화 기획 학교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광주연구원과 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 이를 구체화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행정은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권 이전을 포함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 전문가와 연구기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ACC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지역 문화 도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아트법 유효 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아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문체부 건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3.0 시대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조성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구상을 통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 세부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 통합에 따른 공간 확장과 발전 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선 향후 계획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대로 될지는 이제 모르고 싶지는 않는데 70% 매칭비율 상한도 이제 법에는 있는데 이제 국가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있고 그걸 이제 노력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운영권 이관 관련해서 이제 ACC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이걸 국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니까 6시 땡 하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수요가 많은데 혹은 주말에는 뭐 안 한다거나 뭐 카페나 뭐 하는 거고 민간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야간 수요나 주말 수요에 대응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같이 해야 해요. 뭐 예를 들면 운영권을 뭐 국가가 하든 우리가 하든 그거랑 별개로. 세 번째는 이제 5대5 매칭해서 예를 들면 아트 회계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시장님이 전체 복지랑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 특별시 어떤 사업도 이 사업 범죄에 들어가서 이 큰 틀에 해당되면 이걸 확대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광주권역은 많이 개발돼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 전남권역에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나중에 개선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운영권 아시아마을 중심도시 관련해 가지고 조성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한번 어저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사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3.0 시대 이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3.0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1.0 시대가 초기 시대고요. 이제 10년 단위로 1.0, 2.0, 3.0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요? 예, 예. 그럼 40년이면 4.0, 50년이면 5.0 이렇게 갑니까? 그때 그 용어를 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3.0까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우리 공약에도 그게 3.0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뒤에 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 정부가 쓰는 용어예요? 문화중심도시 3.0이 정부가 쓰는 용어냐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 누가 쓰는 용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제 선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1.0 시대라 하면 이제 법 제도를 갖추고 전당 건립에 이제 초점을 줬던 시대라 할 수 그게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게 이제 한 2015년까지 언제부터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가 기초 제도 만들시게요? 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2.0 시대라 하면 이제 전당을 개관하고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도심으로 확산되면서 또 지자체에서도 뭐가 확산되면서요? 전당의 선한 영향력이라 해야 될까요? 확산되면서 전당 효과의 확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 전당 효과의 확산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제 ACC 저희한테 주세요 그랬는데 그 종합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조성사업 추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했던 시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버전이 올라간다는 건 네. 내용이 무슨 특징을 갖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본부장님은 뜬금없이 10년 단위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2004년 사업 시기부터 해갖고 10년 그 이후 10년 이런 단위로 아마 1.0씩 아니 어떤 사업에 연도를 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왜 문화본부장님이 전혀 문화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 내용이 지금 계속 설명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3.0 단계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제도 정비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초기. 두 번째 단계는 문화전당의 효과가 당시에 광주 전역으로 이렇게 네, 확산되는- 파고 확산하는 단계.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건 지자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어떻게 3.0은 왜 나와요? 이제 이후에 이제 아트법 연장과 함께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 현재 아니 이제 2.0이 과제입니다. 안 됐는데 3.0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과제를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 지금 핵심이 있다고 봐요. 아까 복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걸 조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거는 폐지하거나 어떤 거는 적용 범위를 달리하거나 범주 설정을 달리하거나 대상을 달리하거나 공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달라진다. 통합이 돼서 그전엔 각각 단일하게 있던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멈춰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ACC가 여기도 그렇고 계속 일반적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전당 하나만 대통령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당 하나 덜렁 지어놓고 그게 무슨 문화도시냐 라는 문제 제기.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2.0 시대에 그대로 지금 있는데 이거를 3.0 시대를 그러니까 과장님 열자는 건가요 이제? 그리고 그건 정부가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써요? 언론 용어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씁니까? 최영 장관님도 쓰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 시대를 열자. 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뭡니까? 되게 3.0의 핵심은 뭐예요? 본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3.0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이 3.0 시대를 열자는 겁니까? 우선은 그동안의 그 사업 추진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이제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체부하고 조정현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3.0 시대는 이제 뭐 확산하는 시기인데 아직 시장님 말씀하신 확산은 대로 2.0 시대가 확산하는 시기라면서요. 이제 더 확산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아직까지는 정착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저기 문화 쪽 과장님들, 국장님들 누구 계신가요? 정책 과장 두 분만 계신가요? 과장하고 계장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의 내용이 뭔지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3.0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달라지자는 거예요? 2.0까지는 확산을 좀 하자는 거였는데 전당의 효과를 확산하고 이른바 여기 문화지구라고 5대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곳에 문화도시 조성으로 좀 가보자는 건데 3.0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3.0입니까? 자, 그건 나중에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오늘 이 공유해 주신 내용 중에 여기서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쪽은 제법 알 거 아닙니까? 이쪽 네. 일을 해봤으니까 예, 어떤 내용이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기획하고 행정은 그 지원하는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가 하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하는 영역이 있고 저희 지자체가 하는 영역이 있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가 하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하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때 저희 시나 뭐 지자체 관련 뭐 재단이나 이런 기관들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승인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사업을 발굴을 해보자. 그래갖고 문화기획학교라는 그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시민 한 40여 명을 모집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기획학교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 40여 명이 자율적으로 팀을 나눠서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사업을 발굴을 하고 40명이 모든 분야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본인들이 분야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0명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저희가 왜 40명입니까? 저희가 우선 처음 하기 때문에 한 4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냥 처음 하면 대충 40명 정도 하면 된다. 아니, 그것도 원래는 그보다 적은데 저희가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하여튼 시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거 비전 뭐 3.0 용어가 맞는지부터 해서 다시 한번 봐야죠. 네. 그리고 ACC 운영권에 대한 검토는 여기 지금 TF를 11분으로 구성했다고요? 네,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처음 회의할 때 한 2주 안에 마무리하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개 어떻게 왔는지 이 진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거를 좀 그걸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진단이 정확해야 다음 상황으로 나갑니다. 그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초점을 맞춰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ACC는 정부가 지금까지 즉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성과였고 뭐가 아쉬웠는가. 그러니까 그런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른바 그 계획 이름이 뭐죠? 실행계획? 도시에서 짜는 게 연차별 실행계획, 예, 연차별 실시계획, 실행계획, 실시계 연차별 실시계획. 그걸 해마다 하나요? 해마다 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5대 문화권이라고 얘기해왔던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소홀히 돼서,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들어보면 모두 다 예산이 없어서 매칭이 안 돼서 국비 못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할 얘기가 아니죠. 국비가 이렇게 특별회가 있는데 못 가져왔다, 그래서 일을 못했다, 플러스 원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하려고 했던 걸 한 거냐, 도 같이 좀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트계를 빌미 삼아서 다른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CC 운영권 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보세요. 정말 저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좀 예산은 정부가 좀 뒷받침해 주고 이걸 뭐 형태를 재단으로 만들지 그대로 놔둘지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주면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의 진단 결과를 놓고 양쪽을 이렇게 결합해서 실질적인 문화중심 도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 잡고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그 세 가지를 빨리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나도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공직자의 눈, 지방자치단체의 눈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이걸 진단하고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특히 세 번째 제일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분들 추가적으로 더 주실 의견 있습니까? 없을까요? 그러면은 참, 그리고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전에는 옛 광주가 공간적 범주였잖아요. 통합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도 지금 문체부하고 조성위원회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내용이 내년도 문체부 종합 계획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 개편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공무를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 연관 조직들이 협동 직무가 됐든 합동 직무가 됐든 해 나가면서 예전에 전남도 광주시가 해오던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고 나면 양쪽이 딱 정립이 돼서 정리가 돼서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체제 내에서 맡은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적어도 그 새로운 조직 직제에 따라서 조직 구조에 따라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놓지 마시고,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조직 개편이 안 돼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손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직원들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진짜로? 조직 개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지 않죠? 근데 왜 손 놓고 있단 말이 왜 나옵니까? 저는 관성적으로 그냥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조직 개편할 때는 그냥 직원들이 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 확대 간부회의니까 간부님들이 한번 점검을 다 해주세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손 놓고 있단 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균형발전기금 네. 설치, 이것도 뭐 이렇게 의제가 될 만합니까? 예, 의제가 될 만합니다. 1분 내로 해주십시오. 예, 균형발전 기금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은 공유에 앞서서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옛 전남에는 22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옛 광주에는 하나의 이렇게 시에서 5개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 개념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진단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광주에서도 이 얘기가 맨날 나왔었습니다. 예, 왜 그런 사안이 된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그 7월 1일 날 시장님께 1호 결재로 균형발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요. 설치 근거는 특별법 제57조에 의해서 연 1,0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하고 최종 조성 규모와 존속 기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원은 일반에게 전입금, 기금 운영 수익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1단계에 한 1조 원 목표를 검토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세부 운영 방향입니다. 기금 대상 사업의 선정은 전문가 구성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토록 하고 27개 시군구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우선 일반에게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되 옛 전남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진행분까지만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 사업과 중복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시군 가운데서 이번에 단체장의 교체에 따라서 핵심 사업이 변경됐다 할지 시군 구비 부담 등의 사유로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중단 의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일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옛 그 전남 균형발전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1, 2단계 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 300 프로젝트는 개소담 300억 원인데 도비 60%, 시군비 40%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착수가 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후에 지방세 추가 세입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2025년 기준으로 봤더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억, 평택시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 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특별시에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된 경우에 추가 세수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봐지고 전남 광주 통합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나주시에서 이전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50억 원을 2023년부터 7년까지 출연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통합특별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그러니까 광주의 5개 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공모 사업으로
하되 시군구와 시민 의견을 수렴 후에 최종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배분 기준은 옛 전남이 가지고 있었던 균형 발전 지표가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만든 지역 낙후도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정률로 하면서 낙후 지수에 따라서 특별 시비를 추가로 부담케 한달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7월까지 조례안을 만들고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10월 달에 예산 편성 및 2027년도 사업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대4로 이제 했잖아요. 이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예상이 될 수도 있냐면 뭐 이제 많이 지원해요. 그러면 이제 40%는 뭐 시군이 매칭을 해야 해요. 근데 그것도 매칭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감안을 해서 아예 그 이제 어떤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카테고리를 한번 하든가 하셔가지고 진짜 낙후 지역이 매칭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보다 더 될 수 있죠. 40%가 매칭을 할 수 있는 데는 큰 사업을 더 요청하고 그것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거 두 개로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데는 100% 줘버리세요. 예를 들면 그 필요한 사업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 역시도 검토하도록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선행 조건이 옛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낙후도 지수가 22개 시군에 1등부터 22등까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옛 광주 같은 경우는 5개 자치구에 대해서 낙후도 지수가 지금 공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규로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부시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던 기준하면 광주는 이제 포함될 일은 없고 전남 예. 시군 중에서 이제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좀 그 호남 포스터 완공 후 지방세 추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꺼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직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대개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합니까? 국내에 균형발전 기금을 운영한 사례는 없었고 충청남도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역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최초 초기에는 전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여유가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통합지원금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실은 생각을 했고 별도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꾸릴 때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행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 1단계, 2단계 중에서 그 사업이 뭐냐고요? 지역성장 전략 사업이. 예를 들면 완공한 곳이 한 곳입니다. 곡성에서 완공이 됐는데 뭘 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예. 체류형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 문화와 그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부분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압록인가요? 그 강이? 압록. 그 주변에 있는 거기 말합니까? 네, 네. 거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폐교 자 그거 찾을 동안에 공사 중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각 그 광양 같은 경우에 윤동주 별빛 아일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양의 이제 대표 시인 윤동주를 해서 테마로 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안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통합
플랫폼 조성 사업, 순천 이 같은 균형발전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균형발전 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 구분하는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특성이나 기준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균형발전 사업에 해당된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어디서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그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이거는 균형발전 사업의 범주 안에 네,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런 사안은 좀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어서 그럼 그냥 사업비를 그냥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그런 공모한 부분- 겁니까? 예,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리와 그런 범주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준비하십시오. 예. 그거를 준비해서 설치를 전역을 한다면 대체 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게 뭐고 그 기금 사업이라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것이 기존의 다른 사업과는 어떻게 다르고 반드시 이것이 균형 효과는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한 서너 개는 일반적으로 시군구 어디서나 하는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개념을 줘가지고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요. 대신 최근에 5국 3특 성장 엔진과 연계되는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지역을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랄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특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시장님, 이거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카테고리를 따랐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뭔가 차별이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뭘 지어주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뿐이 못 하는데 결국 낙후도 지표를 갖고 낙후도가 높을수록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해서 통합특별시가 된 효과를 전체로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예를 들면은 큰 카테고리만 정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을 하든가 말든가 기초 매칭을 하든가 말든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줘서 뭐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어쨌든 자기네가 어디선가 할 거를 똑같이 이거 연간 1,000원씩 조성해서 22개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뭔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신. 예, 알겠습니다. 예, S였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방안인데 지금 시간이 저렇게 돼서 예, 조금 짧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방안 부분은 시장님 1호 결재에서 전남개발공사를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결재가 났었습니다. 에너지공사 필요성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특별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그리고 개발이익 환원,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가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역할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확대, 그 다음에 수요일 지형 분산 특구,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도 많이 제안했었던 재생에너지 통합 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3본부 3실의 정원이 165명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현재 본부로 해서 3처에 25명을 정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운영 중인 부분이 11메가 정도 태양광하고 해상풍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960메가에 약 6,200억 정도입니다. 이 현재 개발공사를 에너지공사 누가 이걸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남개발본부가요? 예. 전남개발공사가 현재 에너지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크게 쟁점인 부분은 개발공사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분에 자립 기반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 산업만 갖고 바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을 때는 재정적 자립, 즉 공기업의 독립채산제에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앞에서 했던 사업의 매출액이 에너지 부분이 연 1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0.7% 정도인데 최소 요건을 맞추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사업 기준으로 공사 개발 사업 수익 현재 이 택지 개발이든 이런 사업 갖고 에너지 본부를 운영하면 32년까지 할 수 있다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든지 이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일부 병행되면서 전환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그 즉시 그 설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점진적 확대에서 단계적으로 전환한 부분인데 두 번째 의견으로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전남 광주 에너지 앤 개발공사 이걸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현재 전남개발공사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관리하면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지금 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9월까지는 방향을 이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규 공사 설립이 아니고 이 전환하는 부분이면 행안부와 협의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 관련된 부분이 이 공기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속하게 전환 추진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을 잡은 거 말고는 아직 진행된 게 없네요. 한 달이나 됐는데 지금 시간이 한 달이 흘렀는데 4주가 흘렀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공사 간에 지금 이러한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러면 방향을 제시를 국장님이 했습니다. 보고할 사안이 아닌가 봐요. 두 당사자들이 대표 선수를 보내가지고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자, 에너지공사 설립 주체는 어디입니까? 에너지공사는 이제 업무상으로는 저희 에너지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공사를 전환하는 부분에서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얼른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예. 이 기본 방향은 진즉 잡혀 있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통합 저희 공사 기관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제 시장님 방향 부분의 큰 틀의 단어는 이렇게 전남개발공사를 전환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전남개발공사가 이 부동산 개발의 일부 사업들을 신규 사업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클리어하게 안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 때도 나오고 막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 공사 사장님들 모였을 때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는데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야 돼서 이거는 한번 따로 예. 혹시 이 관련해서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따로 뭐 주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안건 토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대체로 이런 업무 공유를 모두 다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간다 여기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하고 기획실 쪽에서 좀 정의를 좀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드린 말씀이 있었으니까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었으니까 좀 해주고요. 이게 전체 계시니까 뭐 이걸 따로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치행 그러니까 인사 파트 조직 파트의 이 분들은 이거 끝나고 바로 제 방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오늘 회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 관련해서입니다. 조직을 설계하는 기준은 시민입니다. 조직을 설계하는 기준은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특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조직 개편의 기준입니다. 공직자는 거기에 복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위원회하고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의료 혁신 추진단, 공공의료 혁신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특히 동북권과 서북권의 의료 인프라를 잇는 초광역 통합 의료 빌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시민의 건강, 질 좋은 의료 서비스 확보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대학의 시계에 시민들의 생명망 시계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전남광주의 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합이 되지 않아서 의과대학 혹은 대학병원이 무산이 되면 그 책임은 두 대학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역 간의 이해 행해라도 휩쓸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건강과 저희 지역의 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과 국립의대 설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특별시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이라는 큰 원칙, 큰 기준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 개편과 국립의대 설립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다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 무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무슨 갈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 둘을 새롭게 재편하는데 이런 정도의 의견 충돌과 이 시끄러움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시민에 있다, 주권자에 있다, 이것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마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일상과 건강이 우려됩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농촌지역, 건설 현장,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모든 실국과 수목원, 건설본부를 비롯한 현장관리 사업소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빈틈없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 인사 쪽 분들 얼른 그냥 오지 마십시오.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갈게요.